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멘 실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에 걸쳐서 아이스캠 200% 활용하기를 교육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달에는 진단기의 변화와 진단기 활용하기, 진단하기를 말씀드렸고 이번 달에는 정비정보 활용하기와 정비보고서 활용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고장 코드가 산소 센서, 고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듣는데 지금은 산소 센서 하나에 관련된 고장이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많아진 고장 코드가 뭔가 차이 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추세는 하나의 고장을 이렇게 세분화 하다 보니까는 이런 몇 개의 고장 그룹들로 해가지고 고장 코드가 나오니까 이 어떤 고장 코드가 동시에 떴다 했을 때 어떤 고장이다 하는 걸 정리하시는 분들이 조합해서 보는 것까지 필요한 쪽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정비정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정비정보 활용하기입니다. 사실은 아이스캔에서 제가 모델 이름을 정할 때 I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I를 제일 먼저 했는데 교육은 또 뭐 스캐너 교육하면서 스캐너부터 먼저 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진단하는 부분은 지난 달에 말씀드리고 이번 달에는 정비정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캔의 정비정보는 크게 두 가지 파트인데 첫 번째는 제조사의 OEM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마케팅 정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정보라 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한 정보를 고객분한테 마케팅용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이스캔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현대기아 자동차의 고장 코드별 가이드 그리고 세브레 자동차, 르노 삼성, 상용 자동차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정보에는 뭐 현상별 정비, 시센 정비, 그리고 고장 코드별 정비들이 쫙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 자잘보 회장님부터 여기는 많은 사진들이 카메샵 멤버들이 올린 내용들이고 또 옛날 차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저는 꽤 가치 있다 생각하시는데 좀 가치를 평가절하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끝날 시간에 여기 고장 코드별 정비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고장 코드가 세분화되고 연식별로 나오니까는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장 코드를 알아야지 차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고장 코드가 아이스캔에 들어있는 게 14만 개입니다. 그리고 수입 자동차는 저는 정리를 안 해봤는데 정리를 해본 이봉의사님 표현으로는 8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아이스캔 안에 있는 고장 코드만 하더라도 100만 개 정도 되는 고장 코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사실은 차를 고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입차 고장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정보에 이 고장 코드별 정비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게 유용한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마케팅 정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여기 GDS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사용해 보시면 GIT에 제가 오늘이 공식적으로 8번째 이번 달 마지막 교육인데 한 분 딱, 두 분 딱 받고 나서 부천 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범으로 장비 구입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 현상별 정비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한데 아이스캔에서는 약 14,000가지 정도의 현상별 정비를 올려놨다 해서 어떤 면에서는 현상별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사실 다른 진단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제조사 정비 정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아이스캔 매뉴얼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하시면 책자를 드릴 텐데 그 책자 뒤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번진 부분이
아이스캔 사용자 메뉴 제대로 없다 해가지고 제대로 책을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이봉구사님이 만드시다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본들 이거 뭐 사용 설명만 사람들이 잘 안 볼 거다. 그래서 최소한 볼거리 있는 특수 기능을 넣자 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사실은 특수 기능이 더 많고 사용자 설명 부분이 좀 적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나눠드린 진짜 뒤쪽에 아이스캔 매뉴얼이 있으니까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비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이스캔 정비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 솔직히 수입 자동차 2534 F마켓 자동차 백과사전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수입차 2534 이쪽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손이 무거우신가? 회장님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메카닉 들어가봤어요. 예, 들어가 보셨는데 하여간 어찌됐거나 잘 모르시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한국 자동차 정비 정보 부분이 제일 볼 게 많긴 하지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자동차 정비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메라의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시는 부분이 여기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부러 색깔로 좀 빨갛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JT 홈페이지에는 뭐 정비 정보가 문제 있다, 끊긴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카메라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상용 자동차의 기아도 가이드는 100메가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처음 아이스캔을 설치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스캔 프로그램이 한 10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가 이 기아도 가이드를 빼고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처음 기아도 가이드가 오르면은 다운로드하라 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은 한 번 누르면 한가할 때 누르시면 100메가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GSW 사이트나 영 사이트, 세보로 자동차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권장할 만한 사이트는 현대자동차 GSW 사이트는 이 정보나 회로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따로 디아그 가이드에 보실 필요 없이 최신 차량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용 자동차의 벌집 그 홈페이지에는 정비 짐스나 회로도 부분 잘 되어 있었는데 고장 코드 가이드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교육하면서 확인해 보니까는 잘 나와 있으니까는 뭐 굳이 디아그 가이드 안 하고 차들은 이쪽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일단 쭉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뭐 현대자동차 뭐 다들 들어가보셨지만 해서 성용차 정비정보, 상용차 정비정보,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현대자동차에서 GSW로 해서 한 2006년, 7년 정도까지 올리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나 이거 뭐 옛날 내용이네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저희 욕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교육 규제를 잘라서 올려냈습니다. 기아 자동차 마찬가지로 성용차, 상용차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교육 자료도 현대기아 똑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마 아이스캔 사용하시면서 고장 코드를 가이드 안 보신 분도 없을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GDS를 안 접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GDS에 나오는 정비정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PC의 교육을 위해서 GDS를 깔아놓았는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위치, 기능 및 역할, 고장 코드 설명, 판정 조건, 그리고 보시면은 재원, 표준 회로도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제조사 정비 정보를 봐도 현대기아 자동차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는 저희 카메라의
서버에 올려서 바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비 지침서와 회로도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지만은 현대자동차에서 공짜로 공개하고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굳이 저희가 뭐 다운받아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GSW에 이 나오는 정비심서나 전자회로도가 서비스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저희들이 다운받은 것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속 무상으로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식카드 응모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비심서, 회로도, 교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심서 보시면은 거의 2014년 최신 차종까지 쫙 나와 있고 아마 뭐 여러분들 일반 정비샵에는 지금 일반 정비샵에 들어온 최신차가 몇 년씩까지 들어오죠. 제가 이번에 좀 실망을 했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죠. 현대자동차 그렇고 이 세번의 자동차에 신차 고장 진단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장 코드별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어려우실까봐 이번 6월 달에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혹시 고장 코드별 가이드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세번의 자동차 신차?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안 있는데. 예?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하셨죠. 왜 안 보셨습니까? 하니까 거의 뭐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봤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번의 신차가 나온 지 벌써 한 2년 넘어가죠, 그죠? 정비샵에 보통 신차 나오고 몇 년 뒤부터 들어옵니까? 2년에서 3년. 2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근데 그래서 사실 세월의 신차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넣어놓고 이번에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만 넣고 회로도나 이런 걸 안 넣었었는데 제가 뭐 교육할 때 보니까 아무도 보신 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는 안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세월의 정비정보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주로 옛날 차종들입니다. 그래서 정비지침서, 정비정보, 배선정보, 교육자료를 해가지고 옛날 GM대우 홈페이지에 있던 건 저희들이 다 옮겨놨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세월의 신차에 대한 고장 코드가 없던 거를 이번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르노 삼성 자동차입니다. 르노 삼성도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걸 저희들이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르노 삼성은 그 다음에 신차가 거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용에도 빠졌다는 이야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고장 코드 가이드, 진단 정보, 배선 정보, 정비 정보, 교육 정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점심 꽤 두껍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라가지고 보기 편하게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자동차는 여기 계약의 가이드에 고장 코드별 가이드가 잘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벌집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의 가이드로만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장 조건 부품 설명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공식 사이트를 자동 로그인 할 때 이 자동 로그인 설정해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 하는데 이런 설정이라고 사용하시는 분 다른 분은 모르세요? 뭐 부진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공식 사이트를 많이 올려놔놓고 이거 계속 그 로그인 하는 거 타이핑하게 하면 뭐 사이트가 아무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가 이제 GSW 사이트입니다. GSW 사이트에 여러분이 가입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여기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저장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GSW 가가지고 이 위에를 클릭하면은 여기 입력해 놓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저장이 안 돼요? 아니요, GSW가 한 대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GSW 홈페이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한 중간 정도 헤맸거든요. 예, 하고 나서 지금은 또 잘 들어갑니다.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돼서.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저장. 한번 데모를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GPS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아예 스캔하고 같이 하는데 참 그 전에
제가 이번 교육은 사실은 인터넷이 이제 신경 쓰이는 내용이 마치 무슨 인터넷이 되긴 하는데 한 600회 정도로 속도가 꽤 늦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저께는 뭐 교육을 열심히 했더니만은 마지막에 이거 모니터 2개나 아예 TV에 띄워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 여기 오신 분은 아시죠? 그 정비정보랑 아이스캔 진단이랑 화면 2개를 해서 볼 수 있는 거. 잘 모르세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혹시 내가 한데 사실 여기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화면을 2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4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TV나 모니터가 따로 있으면 노트북에 모니터 따로 하지 않습니까? 설정을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화면이 옆쪽으로 그대로 복사되는 모드가 있고 모니터가 2개로 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하면 한쪽 모니터에 여기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옆쪽 모니터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진단하면서 한쪽에는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TV, 저희 그 키오스크 사진에 한쪽에 노트북하고 모양이 다르게 있는 게 오른쪽에는 마케팅 정보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니까 본론 아니고 어저께 질문하시길래 어저께는 한 분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꽤 익숙하게 아마 생각하고 보시는 화면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YF 소나타 2013년식 엔진 제어의 고장 코드별 가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늘 아이스캔에서 보시는 화면일 텐데 여기 이거는 GDS에서 제공하는 정비 정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GDS를 깔면은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정비 정보인데 그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스캔과 같이.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캔이 아니고 GDS의 정비 정보 부분이고 여기에 아이스캔 정비 정보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같은 화면을 보셔야지 비교하기 쉬울 테니까 YF 소나타의 2013년식 MPI의 엔진 제어의 사실 이번 달에 교육을 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이 교육장마다 무슨 인터넷 환경이 달라가지고 한 4군데 정도는 유선으로 해서 무지 빠르게 뜨고 있는데 어떤 데는 아예 뭐 안 돼가지고 테레비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여간 여기에 P0011 캠샤프트 포착의 일반 정보 보시면은 앞쪽에 지금 보이는 게 P001 일반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고 뒤쪽에 있는 게 GDS에서 띄우는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사진 똑같죠. 내용도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보면 이게 아이스캔 정보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교육 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저께 교육부터 나이가 사장님께서 이게 갑자기 저한테만 열척하고 오는데 SOS 현대기아자동차의 그 정비 정보가 잘 돼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초반에 부천에서는 저희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가 죽었습니다. 뭐 GD에서는 정비 정보가 무지 많고 잘 나오고 뭐 8가지나 있는데 아이스캔은 그거 뭐 하면서 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죠. GDS에는 보면은 8가지 정비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정비 지침서, 회로도, 코드별 가이드, 진단 가이드, 분해 조립, 단품 차체 수리.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영양가 있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차고층에 발표한 거는 정비 지침서, 전장 회로도, 코드별 가이드. 그리고 그 다음 사실은 현상별 가이드가 잘 돼 있으면 꽤 유용한 측면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거의 2007년도인가 한번 만들고 나서 이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스캔에서는 정비 지침 전자미러도는 GSW에서 제공하고 있고 없는 코드를 가이드는 직접 제공하고 여기 아래쪽에 분해 조립이나 단품 정보나 차체 수리 부분은
정비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잘라가지고 쭉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분해 조립을 각 아이템별로 안 보시도록 되는 부분이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현상별 진단 가이드 보면은 뭐 하다가 최신현 씨가 좀 포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엔진과 관련된 5가지 현상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보시면 2011년 이후는 안 하고 있고 2010년식 엔진 제어에 엔진 들어가 보면 여기 시동 불량, 엔진 보조, 시동 꺼짐, 출력 가속 성능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동 불량에 들어가 보면은 엔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 이렇게 현상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진 보조 보면 무부하시 엔진 부조, 부하시 엔진 부조, 시동 꺼짐은 지속적으로 꺼짐, 간헐적 꺼짐, 출력 연비 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10개, 몇 개, 10개 정도 수준의 현상을 그룹해놓고 쭉 표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속적 꺼짐, 개요. 현상은 대충 아시죠? 뭐 계속 시동이 꺼졌다 하면 들어가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자체는 뭐 차종별로 다른 건 아니고 한 경우를 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차 안에 쫙 넣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지시 시동 꺼짐인 경우는 여기 보시면 ETC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하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쫙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엔진 설계하는 담당자가 현상별이 좋다 해서 만들다가 사실 포기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가 뭐 나오고 나서 1년, 2년, 3년 뒤에 발생하는 고장 현상에 대해서 설계 엔지니어에서 잘 알 수가 없죠. 차를 안 고쳐봤으니까 해서 이제 상상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현상 몇 가지 쭉 하다가 별로 뭐 현실성 없다 해서 포기한 것 같고, 사실은 이거에 비하면은 아이스캔에서는 좀 빠진 이야기인데 현상별 정보를 따로 제공하고 있죠. 마케팅 정보에서. 여기 보시면은 현상별 정보에 여기에 엔진 부조 및 시동 꺼짐 이 하나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같은 거고, 눌러보시면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엔진 부조, 엔진 시동 꺼짐, 공회전 쭉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뭐 엔진 시동 꺼짐 정보가요. 여기 한 64,000건 정도의 현상을 쭉 해놓고, 예를 들면 고장 사례 보면은 간헐적 고장. 그래서 여기는 내용들이 사실 옛날 카메샵 사장님들이 한 10년 정도 사례를 홈페이지에 모은 거를 사실 이봉호 이사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듣기로 한 14,000건 정도의 현상들을 쫙 분류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좀 더 천천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상별 정비는 그렇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GDS에 있는 내용들은 분해 조립이나 가품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 심서에 있는 내용을 잘라놨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GDS에서는 정비 지침 전자대로 코드별 가이드를 가장 많이 보는데, 아이스캔에서는 코드별 진단 가이드는 똑같이 제공하고 있고, 정비 지침 전자미러들은 GSW를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전자미러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2.0 여러분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이스캔 여기 이제 GSW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공식 사이트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 한글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아까 자동 로그인에 설정해 놓으시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셋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제 PC, 제 아이스캔에는 제가 이제 카메라에 원으로 해서 쫙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그냥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아주 부지런하셔가지고 몇 군데 갈 때마다 쓰겠다 하시는 거지만, 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사이트가 많다 보면 헷갈리시도 해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기능입니다. 예전에 한 주 정도인가 이 GSW 접속하는 게 바뀌면서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식과 정보에 그나마 무슨 인터넷이 되니까 다행인데 꽤 느리네요. 네. 그 전장회로도 누르고 나서 보면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아리아 화면과 여기 왼쪽에 있는 GDS 화면이 같습니다. 현대의 YF 소나타, YF 소나타 2013년식 2.0 MPI의 페로도의 엔진 전장 엔진 네, 앞쪽에 있는 게 GDS에 있는 페로도고요. 뒤쪽에 이제 있는 게 아이스캔, 아니 GSW에서 제공하는 페로도인데 천천히 뜨는데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죠. 뭐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양쪽 다 GIT가 서비스하는데 한쪽에는 GSW 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GDS 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장 회로도나 정비 침수를 보시기 위해서는 GDS를 볼 필요가 없다는点입니다. 실상 현대기아자동차가 GDS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이 8개 정보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긴 한데 현상별 정보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아이스케일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안 하고 뭐 정비 침수 쪽에 있는 것은 완전히 노가다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있는 그 GSW 정비 침수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차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GDS 1200만 원짜리가 없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세보레 자동차 보시면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뭐 제가 이 교육하면서 아예 선물 드리려고 세보레 신차 정비 정보를 넣자 해가지고 한 주 만에 저희 엔지니어들이 쫙 작업을 한다고 여기 뭐 만들고 나니까 왜 한글이 아니고 영어입니까 하고 여기 또 이제 고장 코드에 설명이 안 나와서 조금 부질함을 들었는데 다음 달 업데이트 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 차 이름을 보시면은 세브레 신차라고 하는 아베오, 까마로, 캡티바, 크루즈, 그 다음에 말리부, 올랜도, 스파크 브레이크부까지 아직 여러분 정비샵에 안 온 차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GDS에 있는 게 아베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아베오라고 보죠. 여기 많은 분들이 GDS에는 다른 회사 정비 정보를 제공한 거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용에 코드별 진단 가이드에 보시면은 다만 이제 여기 차종들을 쭉 보시면 세브레 신차들은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아베오 하나가 한 3년 전 나온 신차여가지고 등록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좀 일반 판매를 시도했었습니다. 작년 초까지 GDS가 일반 판매가 가득 차가지고 한 92%에 대한 직영점이 GDS를 구입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일반 판매를 하려고 해서 한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대 미만으로 판매를 했는데 일반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는 현대기아 정보만 갖고 안 되니까는 GM대로 이런 정보를 쫙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차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베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엔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똘똘하게 보면은 아이스캔에서는 바디, 브레이크, 엔진 해가지고 실제 세보레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고장 코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엔진을 한번 보죠. 엔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뭐 P0911 오늘 주된 교육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슨 인터넷이 한 600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여러분 아마 정비샵에 보시면은 이거보다 좀 빠르게 될 겁니다. 네, 아이스캔을 먼저 꺼내요. 양이 적으니까.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세번의 직영점에서 보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좀 별도로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빌려서 편하게 막 다운받고 막 다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세번의 직영점에서 막 차량 등록하고 막 한 정보 보는 그 사이트랑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밤에만 주로 작업해가지고 낮에 뭐 작업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해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GM 배우는 사실은 이런 기초 기술이 없어갖고 막 잡다하게 되어 있는데 세보레는 어찌됐거나 GM에서 좀 히스토리나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잘 되어 있다는 내용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는 뭐 P001, 0011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고장 코드가 다른 고장 코드와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라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열심히 다운을 받아봤는데 올랜도 하나 한 년씩 다운받는데 한 주가 걸리더라고요. 한 주 동안 밤마다 다운받았는데 가만 보니까는 내용이 똑같아요. 올랜도가 연식이 다르해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캡티바를 해봤더니 캡티바도 똑같이 P0011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여기 설명한 거는 내용이 다 똑같이 돼 있고 차이 나는 부분은 여기에 배선도나 단면도나 이런 건 당연히 차마다 다르겠죠. 이런 부분은 그냥 누르면 링크 해가지고 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세보레의 어떤 심차거나 고장 코드가 P0011이면 똑같은 내용으로 차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되어있다는 얘기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아직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보시면은 GDS에는 연식별로 시스템별로 P0011이 있으면 다 따로따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들어가면 됩니다. 세번에 여기 좀 시간이 들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날 교육하고 나서 말보실 같은 거 여기 배선도나 이런 것도 다운받을까 했는데 제가 8번째 교육하면서 아직까지 이거를 보신 분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1년 전까지는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 정비샵에 세번의 신차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꽤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GDS 꽤 안 떴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설명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뭐 킥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 세번의 신차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데 GDS에 있는 세번의 아별을 고치는 방법 보면은 현대 자동차 고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예, 세번의 신차에 대한 고장 코드를 설명드렸고요. 그럼 시골을 다 듣겠습니다. 보실 분은 목심도 나니까. 우리 남 사장님 목소리에 하다 또 뭐라 그러시려나. 삼성자동차는 사실 고장 코드별 가이드가 저희가 넣어놓고 별로 뭐 업데이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뭐 신차가 나온 게 없죠. 거의 뭐 마이너 체인지라 그러죠. 반품 말기 때문에 하여간 어찌됐거나 여기에 해두면 저희가 처음에는 정비 짐수만 올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만은 너무 뭐 양이 많아가지고 보기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고장 코드별 가이드도 링크해야 되니까 사실은 세번의 신차의 정비 짐수에 있는 내용을 다 끌어가지고 이거 좀 준비하십니다. 얘가 뭐 열심히 정보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좀 끄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이 르노 삼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스캔에서는 일단 OEM 정보를 그대로
넣어놨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상용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W라는 프로그램인데 SIW 프로그램 100메가를 다운받으면은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자 시스템 이상 보시면 고장 조건 상용 자동차부터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건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분 다운받아 다 해보신 부분이고 상용 자동차에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식 한글 사이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집이라 그러는데 사실 벌집 사이트에서 예전에 정비 심서나 전장 회로들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전장 회로나 정비 심서는 카메라로 가져왔습니다. 한데 이번에 보니까는 보시면은 2014년 6월에서 CMW의 최신 정보에 예전에 여기 진단 가이드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눌러보니까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용 자동차는 현대보다 더 여러분한테 우호적으로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이제 그냥 공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비 정보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개받아서 보고서 차를 고칠 수 있어야지 공정한 그 경쟁이 되는데 사실은 좀 폐쇄적으로 하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거나 상용 자동차는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상용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가이드를 그냥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이게 안 됐거든요. 원래 교재 만들면서 한번 눌러봤더니만은 있길래 쭉 떠보니까 하고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 속도가 늘어가지고 천천히 뜨고 있는데 여기에 그 고장 눌러서 쫙 나와가지고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IW에 가보시면 뭐 여러분 예전부터 회로도나 지금 집선은 다 저 여기 상용 쪽에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 자동차는 뭐 조금 있으면 여기 계약서 가이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번 업데이트된 걸 100메가씩 모아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넷으로 마구 그냥 신차까지 다 나오면은 저희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용 자동차는 신차들 최신 정보는 오히려 계약서 가이드보다 저희는 2013년치까지 넣어놨는데 여기는 아까 2014년 6월까지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산을 걱정했는데 역시나 좀 인터넷이 복대가지고 조금 헤매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예 눌러보지도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아까 이제 사이트 자동 로그인 하는 거 여기 도구 상자에 가셔가지고 자동 로그인 설정하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여기에 사이트별로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이트별로 아이디나 필수 다 하실 거니까 각각 입력하고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입차 정비 정보 부분입니다. 한데 사실은 뭐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올려놨습니다. 차종별 정보와 동영상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종별 정보를 눌러보면 그 많은 분들이 수입차시면서 수입차 자체를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 다 올려놨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뭐 저기 벤츠에 W211, 212 이게 바디 시스템인데 그 내용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수입차 정비 정보 제대로 보려면 방법은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전용 진단기로 해서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데 뭐 1000만 원씩 하고 뭐 팔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번에 그
이창호 사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요즘 수입차 부품이 있대. 그죠, 이창호 사장님? 네, 수입차 부품에서 좋은 데 쓰더라고요. 뭐 어둠의 경로로 이게 수입차 정보를 하는 사장님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공무원이나 하고 있으니까 제가 2000년도에 이런 해외차 정보를 한번 알아보니까 그 당시 리처럼 디맨드가 CD 8장인데 200만 원이고 매년 업데이트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더라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찌됐거나 제가 여태까지 일반 정비샵 사장님 중에서 리처럼 디맨드나 올 데이터 정품 사서 보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수입 하시는 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가격은 꽤 최신 버전이고 괜찮은 버전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한 60만 원, 70만 원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연식, 업데이트가 좀 덜 된 그 백판은 한 30만 원 정도로 유통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창호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수입차 부품 협회에서 수입차 정비를 많이 하라 해서 하드디스크 그 돈만 내면은 복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7만 원, 10만 원 외장하드 1테라바이트 해주고 저도 이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감동 먹은 게 설치를 못 하시니까 이 전화하면은 우리 카메라에 같이 팀뷰를 해가지고 제 PC에 연결하는데 설치하는 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똑딱똑딱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설치해서 깔았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이 현대기아자동차에 이 제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정비 정보에 비하면 많이 허접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아예 그 동영상 보고 고침이 제일 낫겠다라고 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정비정보 동영상을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혹시 카메라의 수입차 정비정보 동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전멸이네요. 네. 보셨어요? 갑자기 머리 그래요? 한데 제가 2012년도에 어떻게 하면 수입차 정보를 줄까 해가지고 한 2,000개 정도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개 다운받은 거를 메이커별로 분류해서 올려놨는데 예를 들면은 BMW 130개, 벤츠 200개, 렉세스 97개, 폭스바겐 200개 이런 식으로 메이커별로 분류해놓고 제목을 쭉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보시는 이유가 일단은 제목부터 영어니까 잘 모르겠다. 또 한 트럭분들 영어로 나오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알아도 안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차 수입차 정보만 뜨는지 알고 들어가보질 않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게 한 2,000개 정도 더 있어가지고 저는 한 4,00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2,000개를 올려도 거의 안 보시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 올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2,000개씩 올리려면 한 주 꼬락 잡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제가 뭐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말 안 통해도. 그리고 이제 최소한 제목이라도 좀 한글로 보이자 해가지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카메라에 전화하면 남자 직원이 받는 경우가 있고 여자 직원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여자 직원이 사실 예전에 네스테크에서 해외 영업하던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이걸 쭉 짬짬이 여러분 전화 안 올 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DS 링크라 해가지고 뭐 매니아들이 이 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서비스하는지 모르지만은 매니아들이 본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하여간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저희는 사실은 누가 제공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해외에서 이게 미러링이라 하죠. 그 OEM 사이트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저희가 GSW를 복사해가지고 아이스캔에서 서비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 하나 연결해놨습니다. 네, 링크하기 들어가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좀 유용할 만한 게 있을까 해가지고 좀 찾은 거를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보시고 보신 분 하시는데 이 중에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그 월리셋 하는 사이트가 꽤 괜찮다 해가지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가하실 때 한번 쭉 들어가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데모 보이고 쉬었다 가도록 하죠. 여기 처음 들어가면은 한국차만 있는데 이 한국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누르시면 다른 기능도 나옵니다.
인터넷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지원 차종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E39, E60, F10이라는 건데 뒤에 이제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528이라 하더라도 연식 따라서 2003년까지는 E39 바디고 2003년 후반은 E60 바디고 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가 완전히 다르다 했거나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스캔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차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28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저희 카메라 이야기하실 때도 이게 F39 바디다, F60 바디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지 저희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바디,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바디로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거부터 제일 먼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 시차 같은 경우는 F10 바디입니다. F10 바디. 예를 들면 F10 바디 흔들고 2010년식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차인데 뭐 우리나라에 뭐 2011년까지 한 2만 대 정도 수입된 528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산역 회의실은 대책이 없는 게 이게 좀 열려있으면 제 휴대폰과 버스에서 해도 되는데 막혀있으니까 제 휴대폰 무슨 거 잘 안 되더라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5시리즈 해가지고 올려놔서 보시고요. 이 F10 바디가 여기 보시면 2.0 트윈 파워 튜브부터 4.4 트윈 파워 튜브까지 엔진 종류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야기 뭐냐면 뭐 78도 있지만 78 아닌 것도 있고 무지 많은 게 사실은 F10 바디, F10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엔진으로 만들어진 차들은 전자제어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제어를 하시려면 특히나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이게 F10 바디다 아니다. 그러니까 5 시리즈가 F07, F11, F10 바디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다 하는 걸 입문 과정에서 미리 공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해놓은 게 아까 커버리지에 쫙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동영상 부분인데요. 뭐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게 워낙에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동영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비정보 보시면 여기 쫙 게시판 방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게 한데 뭐 보시면 가장 많이 본 첫 번째 게 샘플을 해서 한 140번이고 뒤에 가면 거의 안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나온 동영상이 크게 두 가지 사람들이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 벤츠나 BMW 전문가들이 자기 실력 자랑하려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품 파는 업체에서 올려놨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두잇 요셀프 용품을 파는데 뭐 엔진 오일이나 여기 같으면 두잇 요셀프에 브레이크 캘리버를 설치하거나 브리딩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BMW E46대 있죠. BMW 뭐 7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46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 BMW 뭐 E46 그러면 이게 차 이름이 아니네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해서 사실 올라간 내용이 꽤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운전자들이 이거 따라서 차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띄웠더니만 저거 뭐 셰피하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BMW나 벤츠나 뭐 차고치는 똑같고 여기 보면 저기 타이어 풀고 나오는데 이게 렌치로 타이어 풀고 똑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공부도 비슷하죠, 그죠? 굳이 여러분들이 뭐 수입차이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고 제가 뭐 소리는 줄여놨는데 여기 얘가 뭐 영어로 떠들거나 말거나 그거 그냥 듣지 마시고 뭐 브리딩 하는 거 나오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정비샵도 한번 이렇게
위에 엔진 오일 딱 올려놓고 사진 찍고 해서 이런 거 갑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이 깔때기 사용해서 넣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올렸을 때는 이거 뭐 굳이 영어로 번역 안 해도 사고처럼 안 하니까는 사장님들이 그림만 보고 따라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제목부터 영어로 해 있고 이게 영어로 나오니까는 겁먹으셔가지고 하시는데 하여간 뭐 저희가 제목은 한글로 바꿔드릴 텐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좀 늦게 나오는데 아니, 그래서 현재 한 2,000개 정도를 브레이커별로 분류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여기 뭐 캘리퍼 인스톨을 하고 브레이커 브리딩 하는 거에 대한 방법 BMW E46 시리즈고 E46 시리즈 어떤 차인가 보시려면은 아까 아이스캔 커버리지에 E46 찾아서 가보시면 쫙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534. 네, 사실은 저희가 제2534를 한 2~3달 걸려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딱 3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은 꼭 사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장난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웬만하면 사지 마십시오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슈 리프로그래밍 하는 게 공개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가 자기 차의 이슈 리프로그래밍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 제조사는 그거를 라이팅 할 수 있는 도구를 팔아야 된다는 게 법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또 막 아무 툴이나 만들어가지고 쉽게 스캐너 막 만들어 팔면은 소비자가 뭐 쉽게 그 현대 거 사가지고 현대 하다가 만약에 저 BMW 안 되면 곤란하니까는 하나만 사면 모든 자동차가 다 호환되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2534 통일법규입니다. 그래서 제2534라는 그 라이팅하는 툴이 있으면 소비자는 그게 BMW 차 같으면 BMW 사이트 가면은 리프레임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받아서 라이팅하면 BMW도 업데이트되고 뭐 현대기아 같으면 현대기아를 다운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일반 샵에서 업데이트 할 일이 많을 거니까 해달라 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리프레임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래서 저희가 열받아가지고 하여간 뭐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그 이슈 리프레임을 예전에 문자였습니다. 요즘 돈 내고 다야 되지만 해서 또 하니까는 미국에 있는 차대본을 입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이슈 데이터니까. 해서 한국에 있는 이슈를 갖다 놓고서 미국 차대본을 입력해가지고 하니까는 저희 장비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슈 라이팅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2534 도구 자체는 모양은 뭐 여러분 사용 VCR랑 똑같은데 프로그램이 다른데 하자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한국에 굴러다니는 차는 여러분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좀 많이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차 주행 연비, 신차 출고 시 연비뿐만 아니라 주행하고 나서 1년 뒤 연비까지 계측해가지고 이게 문제 생기면 벌금 물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한번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 나올 때는 연비를 최대한 높여놨다가 한번 뭐 고객들이 크레임 걸고 뭐 성차가 나쁘다 하면은 리콜하면서 신차 연비를 팍 낮춰버리는데 1년 뒤에 이제 그 차 검사받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 한 또 12개월쯤 돼가지고 리콜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연비를 높이고 낮추고 하여간 이제 이슈 리프레임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하면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할 기회가 오시면은 하시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부추기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권리거든요. 직영점만 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소비자까지 그걸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비사들이 받지 못한다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데 하여간 들어가 보시다 보면은 뭐 2534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 한국에서는 별로 사용하기 어려운 기능이고 저희가 이 제품 수출하게 되면 아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애프터마켓 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유익하다 할 만한 걸 쭉 했는데 사실 저도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아이고 뭐 올 리셋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꽤 내용 괜찮더라요. 근데 하길래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육할 때 올 리셋하는 홈페이지를 시범 보여드리는데 또 엔진 오일량도 수입차 오일 가시는 분들은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차마다 오일량이 다르니까는 이게 한 통이나 두 통이냐 세 통이냐 하는 거를 보면은 저기 가능하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모델을 치면은 쫙 나오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시간 걸려도 띄운 게 뭐냐면 좀 있으면 이게 위에서 번역하라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니까 아이스캔에 이런 정보 뜨는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뜨더라고요. 뭐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어다 해서 긴장되시면 여기 번역이라 돼 있죠? 번역 딱 누르면은 구글에서 친절하게 번역을 다 해줍니다. 여기 뭐 예를 들면 올리세 이런 거는 그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해놨기 때문에 번역 안 하는 거고 글자로 되어 있는 건 다. 그래서 좀 뭐 단어가 거칠고 약간 뭐 많이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뭐 보고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나온 모든 사이트를 번역하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2012년도에. 한데 모든 분들이 모르고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일단 영어 사이트 자체를 띄울 필요 없으시니까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A하고 R 트랜스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신 분 계세요? 눌러보시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 자체를 번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 안 깔려있으면 번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눌러보면 구글 크롬을 까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제 PC도 구글 크롬이 안 깔려있거든요. 그 익스플로러를 깔아서 사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구글 크롬 설치를 누르시면 구글 크롬이 깔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혹시 수입차시면서 영어로 나온 사이트 쓰시면 여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쫙 번역되어 나옵니다.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다 뭐 해서 겁먹지 마시고 수입차를 안 하시면 상관없는데 수입차를 하신다면 어차피 하여간 영어로 된 사이트 가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좀 유용하게 이용하십시오. 번역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백과사전은 제가 뭐 자동차 위키피디아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유용할 만한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 제조사의 차 모델이 어떻고 또 연식별로 어떤 모델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데 사실은 뭐 이유를 제가 알죠. 옛날에 하이스캔 생각하면 이게 아이스캔이나 고장 코드 뜬 차 들어오면 고장 코드 한번 찍고서 그냥 한쪽에 모션 없는 장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이스캔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틈틈이 하여간 상식적으로 공부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많은 정보를 하여간 넣어놨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 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비 정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정비 보고서 활용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정비 보고서 작성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뭐 지난달에 안 오신 분도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정비 보고서를 각 드릴 건데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진 찍는 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뭐 옛날에 네이버 카메라를 찍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엔드라이브나 그러니까 뭐밤 드라이브나 그런 웹하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면 이제 첫 번째 스마트폰에서는 먼저 보내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사진 찍은 걸 웹하드에 자동 올리기 설정해 놨습니다. 한번 얘는 찍어가지고 웹하드에 자동으로 올리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이스캔 PC의 이 폴더는 뭐냐면 사실은 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네이버 웹하드를 띄워놓은 겁니다. 하니까는 스마트폰이 네이버 웹하드에 올리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들을 그냥 바로 정비 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네이버 드라이브 사용하시는 분? 예. 하시면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사진 자동 올리기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 사진 자동 올리기에 여기 뭐 자동 올리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이거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으니까는 보통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올리는데 이 폴더를 뭐 스마트폰에는 모든 폴더를 다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는 올리지 마시고 정비샵에서 사용 하는 거를 해가지고 올리게 해놓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자동으로 네이버에 올라갑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를 혹시나 교육하다 안 될까 싶어서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정비보고서 활용하기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 카키어 정비보고서 부분이고요. 뭐 차량 관리를 한다 하는 부분이 현재는 정비보고서 쪽으로 해서 위주로 제가 아이스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기능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이스캔 R 가지고서 원격으로 저기 카케어 하는 쪽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한 다음 달 희망 캠프에는 아이스캔 R 갖고서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정비 보고서 작성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비 보고서 부분이 요 위에 메뉴까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건데 한 2, 3개월 전에 여기 아래쪽에 카카오톡, 팀뷰어, 클라우드를 더 추가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바깥에 깔고 했어도 되는데 밖에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비 보고서하고 이거 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아이스캔 프로그램 안에 클릭하면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카메라가 짠 건 아니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화면이나 주행 기록이나 텍스트샷을 잡고 하는 것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대충 보니까 뭐 산에서 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진단 보고서 작성까지 나하실 것 같아요. 작성 출력하면은 이미지, 주행 기록, 텍스트샷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진단화면 관리는 여기 쉽게 개념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정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문제료고 이걸 합치는 게 여기에 보고서 작성이고 합친 걸 보는 게 보고서 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런 보고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간 날리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3단계로 일부러 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주행 기록 마찬가지 두 번째를 눌러보시면은 주행 기록 저장한 걸 보시고요. 세 번째 텍스트샷 마찬가지.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달에 차 들어오면 그냥 고장 진단 전부 다 쫙 훑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쫙 훑으면은 여기에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정비 사진 추가하기를 누르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거는 여태까지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있는 사진을 추가했는데 이제 말씀드릴 것은 N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추가하면 쫙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넣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조회는 여기 카멘 클라우드에 조회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카메라의 서버에 올린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고 올리지 않은 내용은 SNS 정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서 작성하면 리포트나 차량 점검표 이런 내용들이 뜬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카카오톡입니다.
이 PC 카카오톡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많으시네요. 뭐 웬만하면 공짜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PC에서 깔아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실까봐 아이스캔의 카카오톡 이 메뉴를 딱 누르면은 여러분 PC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카카오톡이 실행이 되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여러분 휴대폰 갖고 인증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PC 카카오톡에 뭐 엄밀한 내용 갖고 초밥하시는 분들은 PC에 해놓고 하면은 PC도 거의 그대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아주 예민하신 분은 제가 권장 못하는데 그냥 업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장해놓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캡처한 화면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면 사실은 이제 정비 보고서 작성한 것 자체를 바로 보내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정비 보고서 화면을 정비보 자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걸 말씀드릴 건데 혹시나 PC 카카오톡 설치하셔가지고 정비 보고서를 바로 보내보신 분 계세요? 고수시네요. 세계유교 오늘 필요 없으신 분 두 분 계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래쪽에 세 번째 누르면 클라우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클라우드 디스크 저희가 이제 N 드라이브를 연결해 놨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N 드라이브하고 다음 클라우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N 드라이브는 30기가고 다음은 50기가고 용량은 다음이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도 다음이 빠릅니다. 다음이 한 5배 정도 빨라요. 올리고 내려가는데 한데 이런 뭐 블로그에 사용하고 이런 쪽 하기는 그 네이버 N 드라이브가 훨씬 낫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파일 큰 거는 다음에 올려놓고 사진이나 좀 가벼운 내용들을 파일들은 N 드라이브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용이 편하게 하여간 N 드라이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N 드라이브 설치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뭐 윈도우 7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깔리는데 윈도우 8.1에서는 조금 버벅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여간 뭐 고객 지원센터 연락하시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서울 부천 지역에 교육할 때 이게 인터넷이 아예 안 돼가지고 엔드라이브 못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화면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엔드라이브를 활용하는 게 체크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해서 정보 입력하고 점검표하고 정비 사진 추가할 때 이제 M 드라이브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이스캔에서는 여기 사진 추가해서 가장 마지막에 사진을 추가한 게 항상 그 다음에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PC의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을 연결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폴더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N 드라이브에 사진을 올렸다면 여기 이 폴더만 한번 N 드라이브로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마다 N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N 드라이브가 깔려있으면 여기 내 PC 눌러보면은 N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N 드라이브 선택하면 여기 5개가 나오는데 자동 올리기로 하면 올라가는 폴더가 이 자동 올리기 폴더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아까 올린 것 같이 자동으로 올라간 사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진들 다 올라가지고 열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N 드라이브를 가지고 사진을 추가했으면 그 다음에 정비 보고서에 사진 추가하게 들어가면 일단 출발이 이렇게 나오기부터 시작합니다. N 드라이브 시작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놔놓고 사진 찍으면 여기 바로 사진 쫙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찍은 사진을 보고서에 넣으면 됩니다. 혹시 좀 이따 뭐 보일 때 안 될까봐 제가 화면 잡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올리게 하면은 찍는 대로 사진이 이렇게 차곡차곡 추가됩니다. 그래서 뉴스 인터넷 될 때는 찍으니까 바로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여기는 30 정도 뜨는데 아까 그러니까 찍고 사진 올라가는 속도로 여기 이 모드에 해놔놓고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도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 부분을 누르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뷰 활용하기인데
카메라에 연락해가지고 팀뷰어를 원격 지원 대부분 다 번째 혹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카메라가 원격 지원하듯이 여러분도 이 팀뷰어 이용해가지고 좀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해서 소개를 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카메라에 연락해가지고 하는 게 VI 아이디 불러주십시오, 비밀번호 불러주십시오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불러주죠. 그럼 카메라에서는 여기 이제 파트너 아이디에 아이디 입력하고 치면은 비밀번호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러준 VI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여러분 쪽에 접속하게 되는데 여기 회장님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은 후배들 전화 많이 받을 거예요. 차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실 때 그거 전화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야 팀뷰어 띄워봐. 굳이 아이스캔이 없으시더라도 PC 기반이 다 됩니다. 하시고 원격으로 그 후배나 도와주는 정비사업 사장님 PC를 끌어와가지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그냥 상대방이 불러주는 대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은 그냥 딱 끌려 나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집에 사무실에 있는 PC, 집에 있는 PC 이것까지 막 연결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의 팀뷰어 딱 들어가면은 그냥 사무실에 있는 PC나 집에 있는 PC나 이 태블릿 갖고 끌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블릿이 제가 사용하는 90기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아있는 하드 용량이 한 10기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2TB 하드디스크, 1TB 하드 2개가 달려있어가지고 무지하게 빵빵하게 있습니다. 하면은 파일들은 다 제 사무실 PC에 넣어놨고 혹시나 급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 그냥 팀뷰어 이용해서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나 태블릿이나 용량 작은 PC 사용하시는 분은 많이 유용하니까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소셜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유용한 사이트를 드렸는데 하나씩 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늦어서 또 부각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속도 늦은 건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체험은 사실은 이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보고서 작성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차량 등록에 사용하세요? 예, 됐고. 그 다음에 고장 진단 자동으로 쫙 훑어가는 거 사용하시죠? 네, 그 두 가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면 5, 6, 7, 8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차량을 등록하시면은 이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좀 고급 과정이시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다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요 아이스캔2 캡처라는 폴더를 알고 계시죠? 한데 저희가 저장하는 것 중에 일부만 올려놓은 거고 보통 아이스캔을 설치하시면 C 하드디스크에 많이 설치하십니다. 하여간 아이스캔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카메라의 폴더가 있고 카메라에 들어가면 아이스캔2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세이브드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이 만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캡처가 이 폴더만 아이스캔2 캡처로 저희가 바깥으로 빼놓은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걸 또 이야기하면 특히나 컴퓨터 안 익숙하신 분들이 어렵다 할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화면 캡처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날려보내십시오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제 좀 고급 과정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보고서는 여기에 레포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량 등록했다면은 여기에 5, 6, 7, 8 차에 대한 스냅샷 여기는 7, 8, 0 차에 대한 정비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기 화면 캡처한 것만 보냈다면 이제는 좀 세련되게 정비 보고서 자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하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익숙해지시면 이 폴더 자체 끌어내면 됩니다. 여기 세이브 데이터 바로 가기 하면 나오고 또 레포트 바로 가기 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뜨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780 차를 했다. 현대제네시스. 제가 미리 이제 이거 뜨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 해서 카카오톡 실행하면 카카오톡 실행됩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테스트로 이성호 사장님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는 건 아시죠? 여기 이창호 사장님 두 개만 보내죠. 이 속도가 늦으니까 많이 보내면 또 한참을 해서 보내고 카톡 소리 전달해 주시고요.
하고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대로 뭐 화면 보내려면 화면 보내고 하면 지금 가면 이제 다 날아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가능하면 PC 카카오톡으로 해서 바로바로 보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똑같이 뜹니다. 왜냐하면 PC 버전하고 이 폰이 항상 같이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프라이버시 걱정되시더라도 누가 PC에서 딱 펴서 카카오톡 들어가면 여기에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 로그인했다라고 메시지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하여간 이창호 사장님 폰에 이렇게 떴고 이걸 그냥 눌러서 보시면은 바로 스마트폰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PC 카카오톡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안쪽에 있는 화면 캡처한 것만 보내셨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보호 과정으로 이 정비 보고서도 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뭐 칼라 프린터 힘들게 복사하고 이메일 보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팀뷰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항상 불러주는 거는 이제 PI ID 불러주고 비밀번호 불러줬는데, 그러면은 그 카메라에서는 여기에 같은 아이디를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원격 지원 받을 때는 제 PI 아이디고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원격 지원할 때는 여기에 그걸 치면 됩니다. 파트너 아이디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파트너 연결 딱 누르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PC가 쫙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때 뭐 이 아이디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그 팀뷰어에 로그인 해가지고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 보이는 PC가 이제 요 스카이라인 LG가 이 컴퓨터입니다. 제가 교육하고 있는 컴퓨터고, 여기 스카이 카메라이가 카메라의 사무실에 있는 제 PC고, 여기에 8790이 제 집에 있는 PC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 사무실에 있는 PC 하면은 이 PC도 하나의 파트너 연결에 연결합니다. 하면 여러분 파트너 이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여러분 빨리실까봐 제가 사무실에 항상 PC를 켜놓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잠금, 화면 잠금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이 늘었을 텐데 뭐 하면은 이게 제 사무실 PC 했던 제가 이메일보다 나온 부분이고요. 제 사무실 PC입니다.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후배가 연락했을 때 야 TV만 깔아 하면은 후배 PC에 있는 아이스캔을 여러분이 실행시키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 PC에 있는 아이스캔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제 사무실에 있는 아이스캔이 실행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후배 PC 다쳤을 때 일단 아이스캔을 물려야 되겠죠. 차에 물리고 거기에 TVを깔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뭐 후배처가 됐건 또 여러분이 직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외근 나갔는데 하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에 TVを깔아서 하시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진단 누르면은 차량 진단 들어가고, 지금 얘는 600K 속도이기 때문에 화면도 좀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비사를 사용하시면 거의 뭐 하여간 아주 빠르게 뭐 동영상 옮기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일 전송 부분도 여러분이 태블릿이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는 여기 팀뷰어 깔고 보면 이 위쪽에 파일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 한쪽에서는 로컬 컴퓨터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교육하는 컴퓨터 폴더가 나오고, 한쪽에는 원격 컴퓨터에서 원격 폴더가 쫙 나옵니다. 하면 이 원격에서 나온 뭐 폴더 쭉 찾아가가지고 그냥 마우스를 잡아서 연결만 해버리면 파일이 옮겨집니다. 좀 PC 속도가 좀 늦어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용량이 많지 않고 혹시나 뭐 집에 갔거나 뭐 다른 외부에 갔는데 급하게 필요한 파일이 있다 하면은 무거운 외상하다 들고 다니지 마시고 사무실 PC에 그냥 다 연결해 놓으시고 원격으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게 잘 되는 동영상이 지금 올려놨으니까 어저께 광주교육이고 인터넷이 유선으로 잘 되는 데는 제가 팍팍 보여드렸으니까 하여간 뭐 실감나게 보시면 그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팀비오 활용하기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원격 저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뭐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있는 게 클라우드 디스크 활용하기인데 이 눌러보면 이것도 좀 노래서 많이 도움됐는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가 그 디스크 안 깔렸으면 깔아라 나오고요. 뭐 아까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 디스크에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 보고서 작성에 연결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이렇게 작성한다 했을 때 여기 이제 딴 건 다 똑같고 저 정비 사진 추가할 때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뭐 저기 도큐멘트나 여러분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엔드라이브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PC에 들어가 보면 이 부산은 내가 부산 교육장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번에 2층에 보니까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오늘은 좀 1층은 좀 풀린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서 꽉 막혀 있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엔드라이브 떠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지금 엔드라이브가 실행이 안 되는 게 그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런지 아까 보여드리기 전에 하여간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그 사무실 가서 해보시면 여기 엔드라이브가 설치되면 여기 엔드라이브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사진 추가해 들어가면은 그 엔드라이브의 자동 올리기가 돼가지고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주 편해요.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자동 올리기죠. 자동 올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제 혹시나 인터넷에 오해하지 마실 게 여러분 PC에 있는 거 사진 넣기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엔드라이브 하고서 사진 넣기 하면 그 사진이 그때서야 엔드라이브에서 여러분 PC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PC 인터넷으로 쓰시면 이 사항이 사실은 정비 보고서 활용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아니고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좀 보고서 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이 워낙 아까 테스트가 한 600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드린 것 같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죠. 다른 양들 살펴보고. 네, 하여간 오늘 저기 원래 하려고 했던 정비 정보 부분과 그 정비 보고서 활용하기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정비 정보 보는 부분은 사실은 웬만큼 아이스캔 사용하시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GDS랑 좀 비교하기까지 했는데 또 GDS는 여러분이 안 사용하시고 잘 모르시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조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정비 정보의 가치나 또 고장 코드를 좀 정리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이 넓어서 잘 못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상용 자동차에 있는 정비 심서 부분입니다. 벌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 여기 보시는 거는 GDS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 자동차 매뉴얼인데, 예를 들면 전장면허도가 상용 자동차에는 이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데 GDS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색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딴 건 GDS가 바꿨는데 회로도로 함부로 바꾸면 차가 제대로 안 되죠. 못 고치죠. 그래서 이제 GDS에서는 색칠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뺏기면은 뭐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문제될까봐 겁먹어가지고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공을 해서 올리고 해서 수정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적재산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상용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커넥터 정보입니다. 커넥터 형상과 커넥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데 이게 없습니다. 볼까요? 이게 GDS에 있는 커넥터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커넥터는 악색칠하고 해갖고 바꿨는데 아까 그 설명까지 그대로 하면 또 뺏겼다고 문제되죠. 그래서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1,200만 원 내고 보시는 분들은 상용 자동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본다는 거죠. 또 이게 이제 그 현재 엔진, 구동, 샤시, 바디, AV가 아까 보셨다시피 벌집 홈페이지에 다 공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GDS에서는 현재 엔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끌어가지고 막 가공하고 하느라고 사실 에너지 꽤 많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는 또 상용 자동차 보시는 분들이 GDS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엔진만 있지 다른 건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짜로 된 사이트에 다 나오고 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차 고치는 법에 대한 설명도 상용 자동차 부분과 GDS인데 가만 보시면 이게 현대자동차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용 자동차 부분이고 이거는 GDS 있는 부분이고 파트 회로도가 좀 다르게 되는데 이건 전체 회로 색칠해서 했던 부분이요. 보시면 이게 상용 자동차에서 차를 이렇게 고치라라고 쭉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파트에 이게 GDS에 있는 상용 자동차를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상용 자동차는 세브레 자동차는 GDS에서는 현대 자동차를 고치는 방법으로 하라고 쫙 해놓고 상용 자동차는 세브레는 다른 방법으로 해놨다 하는 게 이제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로 말씀드린 부분이 꼭 1,200만 원짜리 장비의 정보가 좋다는 게 아니다 하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공짜로 제공하는 정보가 더 좋은 수도 있다. 세브레 신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8개 신차를 아이스캔에서 제공하고 있고 GDS에서는 아비오 하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캔에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세보레 GDS에서는 엔진 지원 하나 넣습니다.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올랜도 한 연식 다운 받는데 한 주 꼬박 걸렸거든요. 하면 그거를 전부 다 연식별로 고장 코드로 달려면 이거 한 뭐 3-4명에서 1년 작업입니다. 세보레 신청한데. 한데 지금 뭐 GDS 일반 판매가 10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보레 신차도 이번에 나온 거는 고장부터 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장, 결함, 유형별 고장 진단 정보를 표가했는데 GDS에서는 현대기아차 방식 그대로 되어 있고요. 네, 참고를 쭉 보시고 아이스캔, GDS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사장님 도움 받아가지고 저도 수입자 부품협회로부터 하드디스크 하나 구입했는데 보니까 좀 영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그럴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현대자동차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현대자동차의 2013년식 지원 차종입니다. 엑센트, 아제라, 엘란타, 뭐 쿠페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한 차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대할 때는 한국에 들어온 수입차 정보가 있겠거니 그랬는데 아니다는 거죠. 쉽게 이거로 봤을 때 여기 있는 BMW 벤츠 선택해본들 미국에 수출된 북미향 차에 대한 정보지 한국에 들어온 벤츠 BMW가 아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수출한 차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원가가 높아가지고 한국이나 이런 쪽은 중동 아시아 한국을 묶어가지고 차가 약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비가스 규제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좀 원가 낮춰가지고 했을 때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좀 BMW의 328 세단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이 328 세단 했을 때는 고장 코드가 있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울산교육이 청소년이 PC를 대전해서 보니까는 고장 코드 정도 뜨긴 뜨더라고요. 한데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텍스트로 그 문장으로 몇 문장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원되는 차 모델이 있고 제가 찾았던 BMW 328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뭐 일반적인 정보나 사양 정도 그리고 고객 이런 리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차 정비 정보에 대한 환상을 좀 깰 필요가 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200만 원 주고 뭐 올데이터나 미치론 디맨드를 사더라도 이런 정도밖에 정보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엄한 쪽에 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뭐 제가 뭐 올데이터를 잘 못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 봐도 뭐 그렇고 어저께 교육 오신 분은 올데이터 사용하시는 분인데 고장 코드 내가 본 게 맞습니까? 내가 맞대요. 사진에 이런 건 없고 글로 돼 쓰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고장 코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0만 개 정도를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사실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그 원칙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코드인데요. 이게 제2 국제 표준입니다. 어디 몇 가지 중요한 아니고 영어로 돼서 죄송스러운데 여기 보시면 바디 시스템에 B0XXX로 꼭 욕 같은데 다 되어 있는 건 뭐냐면 B00001부터 999번까지는 ISO 컨트롤이 뭐냐면 ISO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제조사가 만든 규정 그러니까 코드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B0로 나가는 거는 모든 자동차, 모든 명식, 모든 시스템이 다 똑같습니다. 쉽게 B 100번 다 똑같다는 거죠. B 200번 똑같다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메이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따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1000번, 2000번을 사용해라 하는 게 메이커, 매니팩처러 컨트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 이제 B0 코드가 똑같고 C0 코드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파워트레인 쪽에 P0 코드, P2000번 코드가 다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차 고장 코드 하나 딱 떴을 때 겁먹지 마시고 여기에 국제 표준 코드가 꽤 비율이 높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고장 코드를 막 매겨놓은 게 아니라 원칙을 갖고 매겨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P00XX 쉽게 이제 P0001부터 99까지는 퓨얼 계통이나 에어 매트릭 흡기 계통의 고장이다. 또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P300번은 이그니시 시스템이나 그 실화 관련된 고장이다라고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하모 메이커가 여기 있는 이 고장 코드들은 다 이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메이커 상관없이. 그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이 뭐 벤츠나 BMW나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 P310번이 떴다. 아 그러면 이게 점화계통이나 실화 관련된 고장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뭐 내비게이션 관련된 500번은 차속 관련된 거, 600번은 컴퓨터 관련된 거, 7, 8, 9는 트랜스미션 관련된 거로 해서 이 원칙에 따라서 다 해놓은 겁니다. 쭉 보면은 그래서 뭐 2000번 뭐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아이스캔의 마케팅 정보에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코드를 정비를 해놓고 여기에 용감하게 전체 메이커를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해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B0 코드가 국제 표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표준 코드 누르시고 B0 코드 가보면 이런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쉽게 여기 있는 이런 설명들은 여기 메이커 상관없이 다 똑같다는 거죠. B830번은 2단 기어 시동 지시 등 관련된 고장. 안 믿기시면 돌아가서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0 코드가 그렇고요. 보시면
B3000번 코드도 마찬가지로 예비를 놔뒀는데 표준을 따르면 이렇게 하고 있다. C0 코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P0 코드죠. P0 코드, 그 다음에 P2000번 코드가 다 국제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P3000도 예비로 해놨는데 P 코드는 P1000번 코드만 메이커가 마음대로 했고 P0, 2000번, 3000번은 다 국제 표준이다 하시면 되고 U0 코드도 표준, U3000번 코드도 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마케팅 정보를 저희가 100만 가지 정보 다 할 수 없거든요. 표준이 없으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비교표를 하나 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GDS나 여러분 아이스캠 정보에 있는 현대 소나타의 고장 코드입니다. 현대자동차.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마케팅 정보 코드를 가이드에 있는 뭐 차종 선택 없이 표준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 딱 들어보니까 비교하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막 번호가 막 난장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가만 보니까는 또 우리 이봉호 이사님께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수입차 고장코드 등은 잘 모르니까 아예 가나다 순회에게 고장코드 설명으로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캔축 이상 그러면 캔축 이상이 00, 15번, 14, 23 해가지고 이것만 봐도 아 캠축에는 어떤 고장들이 있겠구나라를 공부하시라고 순서를 바꿔놨더라고요. 해서 맞춰보기 좀 힘든데 어찌됐거나 한번 보면은 뭐 여기 14번이 캠축 포지션 액추에이션 대기 증가, 여기 캠 비캠 샤프트 위치 과다. 또 여기 뭐 보면은 뭐 번호가 좀 16번 크랭크 캠축 포지션 센스 A 이상, 여기에 16번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보면은 A 이상이가 1번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실은 아까 이 GDS에 보면 이거 시스템 연식별로 해가지고 똑같은 뭐 P0014가 한 차종에 한 10몇 번, 20몇 번 나옵니다. 그렇게 쭉. 매 연식마다 한 번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질리는 거죠. 와, 이게 연식마다 다른 것보다 열심히 보는데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딱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뭐 와이프 소나타 한 10년 동안 생산하다가 한 5년 하다가 중간에 페이스 시프트 그러죠. 뭐 센스나 이런 쪽 바뀌면 그 파트 회로도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데 어차피 고장 코드 고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잘 하시면은 고장 코드 100만 개 공부할 수고해서 내가 볼 때는 10,000개 이하로 줄 겁니다. 한 7, 8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다 해보자면 쉽게 메이크업별로 다른 거 다 포함해가지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친 김에 아예 마음먹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장 코드 국제 규격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P0001부터 쫙 해서 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캠 명품 정비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 14만 개 고장 코드를 같은 거 다 빼버리고 다르게 표현된 것만 쫙 해놓은 겁니다. 중복 체크하고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현대자동차 사용한 제일 첫 번째 P0로 나가는 게 P0006이 옐로우 셔도 밸브 신호화점인데 국제 표준 보면 퓨어 셔도 밸브 A 컨트롤 서킷으로 나오고 있고 대충 뭐 폭을 번쩍이 돌리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똑같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울산 가면서 한 차 KTX 안에서 3시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0분까지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시간 이상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올려놔서 보시고요. 대충 넘어가다 볼까요? 이게 뭐 270번 실린더 4번 인젝터 신호 나죠? 210 실린더 4 인젝터 서킷으로 맞죠? 이 고장 코드는 많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를 아시고 웬만하면 이게 영어로 됐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한 게 아까 마케팅 정보에 있는 그 정보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자동차 제조사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왕 번역하는 길에 이걸 번역하자 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한데 다만 이제 그거는 번호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 봐 그런데 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쫙 번역해서 안 되면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쉐보레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올랜도
한 년씩 해보니까 한 주 동안 걸려가지고 한 3, 4천 개 됐는데 다운받은 게 가만 보니까 그게 예를 들면 여기 뭐 P 여기 P 0103 같으면은 공기류량 센서 주파수 높음인데 이게 보니까는 올랜도나 캡티바나 크루즈나 말리부나 이 고장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짱구가 아니니까 하나만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링크를 쫙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캡티바나 크루즈나 말리부를 누르더라도 저희가 올랜도에서 다운받은 걸 보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똑같다.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 회로도 커넥트나 이런 부분은 다른데 어차피 아까 저희가 다운받은 건 그거 없거든요.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올랜도, 그러니까 세보레 신차에 이상한 고장코드 나왔다 하시면 그게 규격이면 GSW 고장코드 보시면 똑같다는 거죠. 줄여서 똑같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교재에 좀 넣어놨으니까 제가 디젤 2.0에 해당되는 고장코드만 좀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엔진에 관련된 거.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카메라의 정책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캔 임대 정책입니다. 이거 임대 정책 해놨더니만 대전 가서 욕먹었습니다. 아, 우리는 180만 원 주고 샀는데 왜 뭐 10만 원씩 해가지고 합니까? 하시는데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조금 30만 원 내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제 180만 원까지 쭉 내시고 그때 돼서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이 30만 원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이전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18개월 임대했다 구입하시는 분은 합계 210만 원을 모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18개월을 10개월 할부 이자가 30만 원씩 하시면 되고 대신에 임대하시는 분의 장점은 뭐냐면 한두 달 사용해보다가 아이스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냥 반납하면 그동안의 임대료 10만 원, 20만 원 받고 나가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절대 깎아서 준 건 아니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한 거는 일단은 아이스캔에 한번 사용하시 보신 분은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했다가 반품받고 하면 이게 중고되고 이런 상황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상 데모로 빌려드린 분도 한 10몇 분 되는데 그 중에 한 분 말고 대부분 다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고 구입한다 해가지고 처음 사용하는 걸 좀 부담 없이 하자 한 취지였으니까 여러분 소개하실 때도 뭐 예전에는 180만 원짜리 사가지고 잘못되면 여러분 좀 바가지 먹지만 아예 10만 원 날리는 셈 치고 한번 임대해서 해봐. 안 되면은 돌려주면 돼. 한번 소개하시기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작업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질문들이 많으시는데 사실은 아이스캔을 좀 마케팅용으로 많이 활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장비부터 좀 폼나게 팔리는 취지에서 해놓은 겁니다. 기존에 뭐 노트북 있으신 분이 저기 노트북이 좀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면 요즘 괜찮은 노트북 180만 원 정도 하죠. 하면은 괜찮은 노트북 사는 가격에 TV 모니터랑 이 작업대를 같이 구입하십시오 해서 한 180만 원 정도로 정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트로만 파는데 노트북이 저희가 처음에는 에이스 태블릿 60만 원이어가지고 노트북도 60만 원짜리를 많이 권장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느려가지고 아이스캔이 느리다라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엔 좀 빵빵한 스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알티브 9 모델에 128기가 SSD 하드디스크를 꼽아가지고 꽤 빠르게 돌아가고 뭐 하드 꽤 기술도 없고 한 100만 원 정도 넘더라고요. 하는 거와 편한 가격에 가장 큰 모니터가 32인치 모니터가 한 40만 원 정도, 35, 4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는 거와 이 작업대를 저희는 아예 세트로 팝니다. 해서 이제 좀 통나게 하십시오 해서 180만 원으로 해놨고 이거 아세요? 여기 진단화면 띄우고 여기에 마케팅 증만 다른 거 이렇게 나눠 띄우는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은 바로 질문 들어오시더라고요. 작업대만 따라 안 합니까? 여기 질문 안 하시는 모양이죠? 아니, 저도 하려고 했더니 예. 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작업대는 따로 사실 안 한다. 개인적으로 작업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작업대는 안 팝니다. 내가 말해요. 못 팝니다. 예. 안 파는 이유가 웬만하면 저기 아이스캔 작업대 해놔놓고 이 위에 또 막
그 허접한 뭐 노트북이나 뭐 조그만 20인치 모니터나 그거 합니다 할까봐 안 파는 거고, 저희가 이 작업대를 폭리차기 때문에 안 파는 게 아니고, 대신에 저희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면 아예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하려는 거는 옵션 포함하면 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제가 지난번에 대전 갔더니만은 꽤 괜찮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봤던 거는 대구에서 서구 지회장 하시는 박일환 사장님이 사용하던데, 이게 업체가 이렇게 조립품을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옵션이 무지 많거든요. 선택만 하면 되는데 하나 선택할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에 제가 봤더니 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이스캔하고 르노 삼성 나물점인데 그 캔클립하고 피코 스코프 3개를 여기다 스치놓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에이스 태블릿, 모니터, 또 괜찮은 여기 이제 그 왼쪽에 바구니가 있고, 저희 제품 보여드렸더니만 위에 막 큰 모니터 있어서 이거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 참 유명하게 여기 이제 세로 된 고무 상자를 딱 갖춰놔가지고 튼튼하게 사용. 이거는 저희 없거든. 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은 옆에서 본 모습이 여기 바구니 안에 있고요. 또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이 달려있다는 여기 이제 피코 스코프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케이블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옆구리에 바막대기를 추가해서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서 빼놨거든요. 근데 생각 중입니다. 하고, 예. 그래서, 작업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뭐 괜히 작업대 마진 없이 사가지고 팔고 또 뭐 나중에 용기 실어가지고 업체를 알려드릴 테니까는 하시고, 좀 여러 개 있으시거나 노트북 바꾸실 일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세트로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럼 되죠. 저희 업체 알려드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참. 이거 구입할 때 이걸 새걸 사는 거예요. 예? 예? 아이스캔 살 때 노트북을 사놓으니까 얼마 안 되놓으니까 예. 다시 사기로 그랬어요. 예, 그렇죠. 안 되면 뭐 노트북을 하나 나왔는데 에이스 태블릿 샀는데 고사파면 안 해줍니까 하는데, 솔직히 아까 그거는 저희가 접근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중고로 팔 수 있는 금액에 해서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양쪽으로 보시려면 여기에 제어판에 그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두 번째 화면 블랙이나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복제해가지고 제 PC에 있는 화면이나 여기랑 똑같은 걸 띄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는 제 PC나 똑같은 게 뜨죠. 한데 따로따로 나눠보시려면 여기 확장을 선택하면은 이게 화면이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선택해 볼까요? 하면은 지금 제 PC는 이게 나왔는데 여기 딴 게 나왔죠. 아무것도 안 뜨는 상태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옆으로 퍼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제 PC에는 진단, 뭐 예를 들면 차량 진단을 띄우고 한쪽에는 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띄우고,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이나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는 여기에 하고, 확장 한 30인치 모니터에 여기에 하고서 여기서 마우스 움직이면 되죠. 특히 이제 모니터가 옆으로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니터 설정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기 속도가 늦었는데 그러니까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정비 정보도 이런 모니터 2개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윈도우를 따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돌아가는데 정비 정보나 이런 부분은 여기 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확장 기능. 마케팅용으로 많이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난번 대전에 갔더니만은 다음 달에 업데이트할 내용들을 미리 좀 공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맛배기로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막대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막대기 넣었습니다. 캠퍼스 복구도 했었는데 이게 모니터 전화를 안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러면 되나? 얼마 안 가니까 그냥 안 되겠다. 제가 잠깐 모니터를 다시 바꿔볼게요. 프로그램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막대기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막대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동 분석 시스템이라 해서 지금 2달 동안 열심히 개발해서 7월 달에 발표할 계획인데 고장 예측 점검이라는 메뉴 하나를 넣고 사실은 여기 그 8개 정도를 S에서 넣을 계획이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스코프 파일 계측이 돼야 되는 거고 스코프 없이 할 수 있는 게 고장 예측이어서 이게 이제 지금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막대기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엔진의 구조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점화 시기의 흔들림, 디젤 같은 경우는 인젝션의 흔들림을 보고서 엔진이 구조 났다, 밸런스 안 된다, 보정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52사님 그림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뭐 보정량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솔림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쫙 전 되게 어려운데 2054님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여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뜨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 실린더별로 이게 그 밸런스가 안 맞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밸런스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클릭하면은 이 엔진은 11rpm 차이 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워가 차이 난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나온 디젤 차는 스캐너에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압축 압력 시험에 하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사는 액추에이션 시험에서 저기한테 그런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가 뭐 한 10회전 하면서 자기가 보정 없이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결과를 액추에이션 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를 특별하게 화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건 요즘 나오는 신차들 디젤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 차는 안 나오고 있는 걸 똑같은 알고리즘을 저희가 아이스캔에서 그냥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해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데모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데모 화면인데 뭐 실제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회전 정도의 데이터를 먼저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서 하면은 그 20회전 하면서 모은 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고 결과 분석하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쫙 나옵니다. 쉽게 이거를 두 번째 32인치 모니터 띄워놔갖고 고객한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차 고치는 데는 막대기 필요 없습니다. 뭐 센서 값에 그냥 점화식이 보면 되거든요. 한데 그 센서 값 점화식이 막 바뀌는 걸 고객한테 보여주분들 고객이 모르시니까 딱 보여주고서 3번 실린더가 애가 찡그리고 있네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rpm이나 차이 나고 있네요. 이거 기름 굳이 많이 먹으면서 보정해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점검, 파워 점검 마찬가지.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달에 첫 번째 막대기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교육한 내용이 여기 그 아이스캔 명품 정비 블로그에 다 올라 있습니다. 이런 거 저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 자동차 고장 코드 하면 이게 한 198페이지인가 정도 되거든요. 띄우는데 한참 시간 걸립니다. 좀 인터넷 많은 데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P0006부터 쫙 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유익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면 받고 보내도록 하죠. 예,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항상 보내줍니다. 제가 무시 쉽게 잘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시는지 하여간 어찌됐거나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달에는 뭐 그 AN 해가지고 마케팅 이런 부분인데 가능하면은 아이스캔 R 가지고 실제 좀 그 데모를 보일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R이 만약에 그때까지 나오면은 하여간 예전에 희망 캠프 체험하시는 분한테는 바꾸면서 보답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예, 가격 예전에 정해진 게 소비자 8만 원, 일반 전기샵은 소비자가 10만 원, 마시별 일반 전기샵은 8만 원, 그 다음에 서비스 체인은 5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다른 사항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